충남 부여에 나타난 무장 간첩을 검거하는 작전에서 우리 경찰 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유족과 동료들의 상처는 지금쯤 치유되었을까? 1995년 10월 부여군 조촌면에 울린 총성을 찾아가본다. 북에서 넘어온 간첩 2명이 버스를 타고 조촌면 정강리에 찾아왔다. 사찰의 주지스님으로 위장한 고전 간첩을 접선해 북으로 귀환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이번 접선은 수색 접선입니다. 이 난파되어 있는 간첩은 모르게 북에서 내려와 주소만 북에서 우리가 보고해줬을 주소를 알고 북에서 난파되는 건 모르게 내려와서 정각사를 사전에 와 답사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위험성이 없으면 동행해서 북으로 올라갈 텐데. 버스에서 내린 2 간첩은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걸었고 점퍼 안에는 권총과 만년필 형태의 독총 그리고 독약 앰플로 무장한 상태였다. 간첩 중 박광남은 도로가에 숨고 김동식이 사찰 안에서 동화 1호를 찾아보기로 했다. 오는 걸 내가 보고 쫓아나와서 물었죠.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김동식이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물으니까 그 김동식이 주지 스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이르기를 여기에 나이 많은 스님이 오신 스님이 있습니까? 자운 스님이라 소리 안 합니까? 아 맞다고 네 자운 스님 맞다고.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그걸 안 건 내하고 북한 공약 지도부하고 둘 뿐인데 내가 속으로 느끼 맞구나 바로 너들이 왔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북에서 내려온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자운 스님은 길 아래 약초밭에 잠시 내려가셨다며 그쪽으로 유인한 사이 또 다른 우리 측 요원이 승용차로 따라붙었다. 차량으로 퇴로를 막고 간첩 2명을 체포하려는 순간 교전이 시작됐다. 자신들이 노출됐음을 알게 된 간첩 일당은 인근 야산으로 도주를 시작했다. 그때 거기가 핸드폰 전화가 무선이 안 되는 곳이 돼서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절에 있는 유선 전화로 113 신고를 해서 부여경찰서 지금 5분 타격대가 그럴 때 출동을 했습니다. 김동식과 박광남은 인민무력부에서 전문 훈련을 받은 남침 요원으로 95년 8월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제주도에 해상 침투했다. 여객선을 타고 목포에 입항 후 호남선 기차를 타고 서대전역에서 내려 유촌동에서 월세방을 구해 암약했다. 북에서 가져온 총과 탄약, 무전기, 암호표를 땅에 묻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는 드보크를 운영했는데 대전 서구 도솔산 묘비와 청주 성당 산성, 속리산에 드보크를 운영했다. 이들은 산 중턱에 올라 북의 상황을 보고했는데 북 작전 지도부는 약속된 시간 라디오를 통해 회신했다. 이 봉화 1호는 김정일이하고 난파될 당시 2번 개인 단독 접촉을 하면서 지시를 받고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 북공작 지도부에서 마음대로 뭐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오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는 현장 조사하다가 경찰서에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급하게 기동복 입고 타격대 차에 올라서 출동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그때 젊은 직원으로서 급하게 기동복 갈아입고 같이 타격대에 맨 뒤에 채워서 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뒤에 탔던 저하고 나성주 순경이 저수지 배수로 바로 밑에 배치가 되고 그 밑으로 간격을 띄워서 이제 직원들이 2명씩 배치가 되었던 거죠. 벌써 틱틱하고 그게 소음기가 달려가지고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 정도의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런 총소리에 배수로를 다 건넜습니다. 또 계속 응사를 하고 눈이 뭐 수에 막 서로 막 눈을 부딪혀가면서 응사를 하고 귓전으로 총알이 핑핑 막 쉥쉥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세상 죽고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끝나고 우리 직원들이 밀어붙여서 이제 이동이 되는 거라 저희도 추격해서 장비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성주가 이렇게 쏴서 이렇게 안 왔는데 근데 이게 총 자동이라고 총 자동이라고 16을 갖고 있었거든요. 총 자동이라고 조심하라고 총 주면서도 16 총 자동이라고 그러니까 저를 걱정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잘 챙기라고. 그 상황에서도 총을 안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어느 때처럼 출근하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무실에서 수사 한번 보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석성 정각새 간첩이 나타났다고 막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서 자칭 필수 인원만 남겨놓고 전부 다 출동할 수 있게 복장 갈아입고 전투복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그리고 나서 매복들 한 10분인가 20분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사실 이제 그때는 정말 실감하게 됐어요. 그에 간첩이 났다는 것을. 제가 경찰에 들어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났었는데 가장 젊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가장 먼저 간첩이 도주한 산 쪽으로 쉽게 해서 도로 위쪽으로 둘이 가장 먼저 올라왔다가 2명이 쫓아 들어가니까 저하고 장진희 씨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휙 돌아 들어오는 순간 아까 얘기대로 걔네들 총은 소음권총이라 총소리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장진희 씨가 총을 맞고 그 밑에 수로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해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막 깊은 막 자칭 수렁이 돼가지고 저희 한 목 높이는 됐던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떨어지고 저도 뛰어내려서 저는 그때 총을 쏜 거예요. 김동식한테. 김동식이 앞으로 꼬꾸라지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그 수로 안에서 둘이 막 격투를 벌였어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어린 딸을 안고 있는 나성주 경사의 사진과 평범한 일과를 보내던 장진희 경사의 일상 모습이 그곳에 보존되어 있다.
성균원 경사는 적탄에 맞은 지 14년 후에 탄두가 어깨에 박혀 있다는 것을 알고 2009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순직한 두 경찰은 이미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돼 영면에 들었다. 그리고 부여 배간첩 사건 후 시간이 흘러 과거 작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까? 우리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무기라는 것은 가지고 올 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거, 죽은 망인들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고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남은 동료들의 상처와 충격은 충분히 아물었을까? 저희 총소리를 듣고 달려와준 직원들이 저를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고 대신 희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신 동료분한테 좀 죄지은 것 같고 항상 유족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어떤 치유센터라든가 그게 있었으면 아마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서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실 그 당시나 한동안은 정말 부여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도 싶었는데 그때 잘 극복을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어요. 부여 충원탑은 말합니다. 남북 분당 상흔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25년 전 부여에서 전개된 전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못해 치유를 기다리고 있다고.